야구는 풀스윙. 네, 자 풀스윙을 해야 하는데 풀스윙이라고 하면 역시 그 방망이를 뭐 있는 자신의 풀 파워로 휘두르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투수들이 팔을 완벽한 이제 스윙을 다 해버리는 것 이것도 풀스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구기 종목은 공을 어떻게든지 강하게 멀리 혹은 정확하게 다루는 종목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걸 다루는 신체 기관의 스윙이 굉장히 중요하죠. 불행히도 인간의 그 몸은 원래 운동 구기 종목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파투스를 던질 때 이렇게 비틀고 뭐 이거 하고 뭐 이게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기계로 만든다면 절대로 인간의 몸을 만들 이유가 없다. 그렇죠. 주기적으로 이제 투수 혹사 논란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정형외과 의사 형님한테 투수가 공을 몇 개 던지는 것부터가 이제 혹사냐 네. 의학적 관점에서 네. 봤을 네. 때 했더니 야 140km 이상 던지는 것 자체가 혹사야. 사실 그러네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신체가 원래 이제 그 속도로 공을 뭔가를 던지게 만드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뭐 무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무리가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30 넘어가기 전까지 쌩쌩하게 던지는 걸 전제로 훈련을 하고 그랬죠, 경기를 그랬죠. 했던 것이고 최동원 선동열 시절은 네. 그랬던 것이고 지금은 이제 투수들을 뭐 40 넘어서까지도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까지는 쌩쌩하게 던질 수 있게끔 유지하는 조건을 이제 뭐 혹사니 많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네. 앞으로 이제 만약 투수들이 한 50까지 던진다 그러면 좀 더 이제 적은 투구수 뭐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지금은 뭐 100개 선발 투수 얘기하지만 그렇죠. 그게 또 더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의 어떤 뭐 선발 그다음 셋업 그리고 뭐 마무리 뭐 이런 개념 자체도 바뀔 수 사실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겠죠. 그러면서 또 그럼 팀당 뭐 사장단 회의 열어가지고 이거 엔트리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이 풀스윙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이래요. 140, 150을 던지는 인류가 있다고 칩시다. 좋아, 있다 쳐. 그걸 쳐서 120m를 날리는 애들은 또 뭐냐 이런 생각이 저는 항상 야구를 보면서 드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야구라는 굉장히 환상적이고 판타지 같은 그런 종목에 또 열광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뭐 낭만적인 얘기를 하는 와중에 지금 중위권은 그렇죠. 야 가라 일단 가라 뭐 혹사거나 그런 게 어딨어 가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혹사에 굉장히 민감한 팬들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 이제 희망 고문. 네. 이게 이제 야구 팬들을 가장 이제 사실 이제 막 쫄아붙게 만드는 게 희망 고문인데 지금 그 진작 사실은 보통은 이 시점보다 훨씬 전에 한 달쯤 전부터 그 포스트 시즌을 갈 수 없는 팀들이 한 서너 개는 확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한두 팀 정도가 가냘픈 이제 신락 같은 희망을 쥐고 뭐 쥐어짜느냐 마느냐 하고 이제 뒤에는 이제 신진들한테 좀 기회를 그렇죠. 주고 뭐 고춧가루 부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올 시즌은 사실은 시즌 내내 키움 히어로즈 제외하고는 모든 맞습니다. 팀들이 이제 가시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한 10경기씩 남겨놓은 상황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뭐 서로 사실 괴롭지만 이 괴로움을 즐기는 게 또 야구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쯤 되면은 대략 관객들이 찾아오지 않는 구장들이 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올 시즌은 이제 텄고 그러면서 뭐 신인들 뭐 이렇게 뭐 누구 나오나 또 조금 고교야구까지 보시는 분들은 올해 누가 있나 그렇죠. 뭐 이러고 야 얘가 155를 던진다는데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차라리 꼴찌를 해라. 뭐 그렇죠. 이제. 아니야 걔 메이저 간다는데 그럼 곤란한데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9위 두산까지도 뭐 확률적으로는 가능한 상황이고요. 키움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만 그 바로 위에 있는 NC, 기아 그리고 그 위에 뭐 또 롯데, 삼성, KT, SSG까지 이렇게 두터운 중원을 가졌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팀들이 5강 티켓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그 원래대로라면 삼성이 굉장히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그렇죠. 삼성은 올해 진짜 롤러코스터를 너무 심하게 타요. 진짜. 그래가지고 뭐 몇몇 선수들은 갑자기 막 히어로가 됐다가 역적이 됐다가 히어로가 됐다가 역적이 됐다가 반복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삼성이 조금 주춤한 사이에 SSG와 KT가 좀 공고하게 뭐 그래봤자 한두 게임 차이입니다만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자, SSG라는 팀의 원래 칼라는 뭐 우리가 홈런 공장 그리고 또 뭐 구장도 또 아담하니 또 잘 맞으면 간다. 이런 유형이었다가 올해 보면은 홈런 개수도 작고 그런데 피홈런 개수도 작고 마운드의 팀으로 좀 변모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좀 큰 시야에서 보면 한국 야구의 좀 평준화, 평균적인 수준이 좀 올라갔다. 네. 올라갔는데 그 사실 지금 중원에 있는 그 3위부터 한 8, 9위까지의 팀들이 예년 같았으면은 그래도 4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전력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런 팀들이 다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제 부딪히면서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도 이제 연승 연패가 이어지는 데다가 그 특히 약점이 별로 없는 두 팀이 나타나면서 한화와 LG하고 부딪힐 때마다 한 번씩 이제 연패를 쭉 타면서 이제 주저앉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죠. 사실은 3위부터 8위까지의 팀들을 보면은 상당히 괜찮은 전력을 가졌는데 약점들이 또 두드러지게 하나씩 맞습니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삼성 같은 팀도 저는 올해 우승 후보로 봤었는데 좀 지금도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이 팀은 훌륭한 선발 있죠. 훌륭한 홈런 타자 있죠. 훌륭한 또 빠르고 단타를 잘 치는 타자들 있죠. 모든 게 갖춰졌는데 마무리 투수가 그러니까요. 큰 구멍이 있으니까 이 현대 야구에서 마무리 투수가 안정적인 마무리를 못한다는 게 팀 전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그래도 이제 예년 같았으면 어떻게든 버텨갔을 텐데 이런 팀이 이제 LG 만나면 3연패 쫙 해버리고 뭐 한화 만나서 또 3연패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좀 뭔가 좀 틀어졌다. 근데 이건 진짜 이제 기자가 아닌 작가로서의 주관적인 느낌인데 그 제가 만약에 삼성 그룹의 이제 고위층이고 이제 삼성 그룹의 어떤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박진만 감독하고 재계약할 것 같거든요. 해서 좀 한 2, 3년 더 맡겨보면 지금 제 느낌에는 삼성이라는 팀이 되게 박진만스럽게 갖춰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수비수들이 기가 막힌 수비는 못하는데 실책은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선동열 감독처럼 마운드를 뒤에서부터 갖춰가는 팀이었다면은 좀 성적도 좀 달랐겠지만 선발진도 괜찮게 어쨌든 꾸려가고 있고 팀이 되는데 마무리에서 좀 펑크가 나고 이렇게 전체적인 리그 시즌의 그 운영은 잘 못했지만 박진만 감독 스타일로 팀을 갖춰가고 있다는 느낌은 이게 좀 조각이 더 맞춰져 가면 상당히 강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 그 김자박 감독이 현대 시절 같은 그래서 삼성이 돈 좀 써서 괜찮은 투수 좀 이렇게 잘 갖춰주고 박진만 감독 밀어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주관적인 느낌인데 삼성 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분노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팬이 단일 기억체가 아니기 때문에 팬 그룹은 정말 많은 목소리들이 있는 것이고 또 좋을 때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박진만 감독뿐만 아니라 모든 감독들의 이제 그 좀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분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똑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분들의 목소리가 좀 더 커지고 아니면 이렇게 커지고 이 중도층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만 어쨌거나 박진만스럽다라는 이 표현에는 좀 많은 것들이 좀 숨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여기서 살짝 스포를 한다면 저희가 그 한국 유격수 계보를 저희가 좀 짰고 거기에다가 또 한국 역대 드림팀 요것도 좀 짰는데 박진만의 그 현역 시절의 야구도 보면은 화려하거나 게임 체인지를 하거나 내지는 올 시즌의 하이라이트 이런 거보다는 근데 보면 에러는 계속 없어. 그렇죠. 이런 야구였다고 좀 볼 수 있잖아요. 진짜 단점이 없는 결점이 없는 유격수. 그 뭐 이제 이종범 뭐 이런 이제 폭발적인 유격수의 어떤 기억이 더 강렬하긴 한데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그러니까 7번 등번호 할 때부터 이재현 선수. 야, 그래도 박진만 팀의 7번 단 젊은 유격수 여기다 이제 기대치가 있는데 그걸 놓고 보면은 뭐 대단치 않은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시즌 통틀어서 보면은 되게 안정적으로 팀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수비를 하고 있고 조금 더 크면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이 올해 성적이 저는 좀 지금의 성적 혹은
뭐 하여튼 좀 이렇게 좀 성에는 안 차고 기대 이하이긴 한데 그래도 그 팀은 좀 가는 과정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희 좀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어쨌거나 올해 좀 이 롤러코스터 탔던 것들을 보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그 타격에서 이게 롤코를 타버리면은 팀 성적도 같이 갔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쪽은 역시 불펜이었습니다. 불펜이 무너지면은 다 잡은 경기 내주면서 또 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불펜이 또 한두 명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또 잡으면은 또 올라가기도 했고 이게 좀 2승 1패, 1승 1무 1패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쭉 연승 쭉 연패 이렇게 타다 보니까 팬들도 좀 힘드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또 여기서 좀 힘든 부분이 이제 그 한 구단이 더 있는데 롯데자이언츠가 마찬가지입니다. 네. 롯데자이언츠 참 그 팬들의 염원이 크기로는 뭐 누구보다 못지않은 그런 팀인데 올해 좋았거든요. 좋았고 올해 롯데자이언츠가 좀 예년하고 좀 달랐던 게 좀 두터워진 느낌이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역시 김태형 감독이 뭔가 좀 이렇게 가진 패를 처음부터 다 까는 감독이 아니라 좀 보관들을 가지고 또 네. 준비를 하는 그런 운영이 네네.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런 그렇죠. 장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역시 결정타를 먹인 거는 그 외국인 투수 교체 아니었을까요? 아 이게 진짜 이제 터커 데이비슨이라는 선수가 그때까지 10승을 하고 있었던 선수를 좀 더 드라이브를 걸어서 우리가 지금 3위에 둥둥 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잡으러 가자 쟤네. 그렇죠. 해서 이제 교체를 딱 했는데 야 여기서 이제 이게 망가지기 시작을 한 거고 물론 그 이전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 같았으면 롯데자이언츠의 주축 선수 한 명이 부상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냥 복구가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끝났죠. 근데 그게 이제 다른 팀들도 되게 마찬가지인데 그 하여튼 시즌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최고의 이슈가 이제 주력 선수 이탈, 그렇죠. 부상, 그러니까 야구의 역사를 통틀어 봐도 부상 선수의 이탈로 인한 무슨 팀 성적의 하락 뭐 네, 이런 게 네. 이제 기본 이제 깔린 그렇죠. 스토리고 10팀 예를 들어 10팀이 시즌 시작을 하면 보통 한 대여섯 팀 정도는 중간에 이렇게 이제 추락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올해는 상당히 그 굵직한 선수들이 각 팀에서 네. 중간에 부상으로 이탈하거나 극심한 부진으로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팀 성적에 반영되는 그 비중이 예년에 비해 훨씬 좀 작았다. 심지어는 롯데마저도 그랬다. 맞아요. 예. 거기서 롯데가 그러니까 예전보다 확실히 비단 롯데뿐만은 아닙니다. 롯데 역시도 두툼해졌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이 선수는 누구야? 특히 타팀 팬들은 잘 모를 수 있는 2군에서만 좀 활약하던 선수들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아주 버젓이 1군 주전의 역할을 해버리니까 야 이거 진짜 무한 경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고 어쨌든 롯데가 좀 그렇게 좀 좋았다가 요 근래에는 방망이가 너무 안 터지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롯데를 어쨌거나 좀 버텨주고 있던 이제 반지를 대신해서 왔던 또 이것도 대체 선수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감보아 선수의 이 팔꿈치 통증 호소. 그렇죠. 감보아 그리고 뭐 저기 키움의 알칸타라 이런 네. 선수들이 시즌 중반에 수혈돼서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 판도를 어떻게 돌아가게 하는가. 근데 감보아 선수가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에이스잖아요. 에이스 중에 에이스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팔꿈치가 시즌 막판에 뭐 어떤 뭐 심각하게 뭐가 터진 건 아니고 일단은 좀 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한 턴 같긴 거른다고 합니다만. 하니까요. 예. 네. 근데 만약에 좀 문제가 있다면은 롯데가 막판에 이것도 이제 악재도 초반에 터진 거하고 이제 후반에 터진 게 좀 다르잖아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어쨌든 롯데도 강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그래서 저는 올해 10개 구단은 감독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최소한 7, 8명 이상은 그 전국 10등 안에 드는 감독들이다. 네네. 지금 각 팀에서 감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제 자르자라고 얘기를 해도 그럼 누구 데려올 거냐? 참 지금 대안이 야구장 없습니다. 밖에서 딱히 그 대안이 없어요. 네.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이종범 감독도 지금 자멸하다시피 지금 얘는 가셨고. 예, 좀 커리어를 좀 그렇게 꼬셨고 딱히 뭐 예전에 올드스쿨 감독들은 이제 너무 연로해지셨고 그렇죠. 그러면 뭐 생각나는 거물로는 뭐 선동열이랄지 뭐 그런 흔히 정도죠. 나온 이름이 뭐 늘 땜빵 멤버로 들어오는 뭐 조범영 감독 그렇죠. 뭐 이런 분들인데 뭐 지금 있는 감독들이 상당히 뭐 롯데 김태형 감독을 비롯해서
역할을 나름 잘 해줬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각 팀의 팬들이 볼 때는 여전히 불만이 많죠. 네. 많을 수밖에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은 또 저희가 언젠가는 그 야구에서의 감독의 역할은 과연 뭔가라는 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할 텐데 사실은 이런 얘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해외 스포츠를 봤을 때 감독의 연봉을 보면은 그 감독의 어떤 가치와 역할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 미국의 야구 감독과 EPL의 축구 감독의 연봉 차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구라는 종목의 특수성은 확실히 감독이 세팅은 할 수 있으나 경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참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또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어쨌거나 이 감독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전에 콘텐츠에서 다뤄들었던 강팀의 조건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좀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좀 어쨌거나 듭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3위부터 한 7, 8위 정도까지 이 팀들 중에서 누가 5강 티켓 3장 남았는데 LG가 하나씩 가졌다고 한다면 가질 것인가는 사실 거의 그 뽑기 그렇죠. 정도에 가까운 확률이죠. 그렇죠. 이거는. 도박이죠, 도박. 이거는 사실은 분석이고 나발이고 이런 게 전혀 의미가 없는 뽑기. 그냥 정말 자 뽑아봐 이렇게 해가지고 뽑는 거랑 확률이 다를 바가 없는데 그래도 보면 요 근래 SSG와 KT가 그래도 좀 올라왔어요. SSG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저런 뭐 잘 갖춰져 있는 상황인데 KT가 항상 이제 시즌 막판에 강철 매직 이러면서 올라왔었는데 그렇죠. 올해는 조금 발동이 굉장히 늦게 올렸다. 이런 느낌이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 이강철 감독이 지금 최장수 감독이고 맞습니다. 그 전에 광주 내려가서 이제 옛날 혜태 네. 분들 만나서 혜태 그 이제 그 모임이 있어요. 1년에 네. 한 번씩 뭐 김웅용 감독님부터 시작해서 네. 막 홍현우 막 이렇게 뭐 김준하 쫙 모였는데 타 팀 팬들 듣기에 무시무시한 분들입니다, 진짜. 거기서 이제 저 물 떠오는 사람이 홍현우 뭐 이런 거죠. 그렇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 여기저기서 이강철 감독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김응용 감독의 뒤를 이어서 한 팀을 그렇게 길게 가져간 지금 이제 혜태 출신 유일한 감독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이강철 감독에 대한 기대 그리고 강철이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이강철 감독도 또 그런 뭐 우승도 KT에서 첫 우승도 한번 했고 그 꾸준히 상위권 성적 유지하면서 입지가 웬만큼 좀 안정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 잘린다면 제일 충격적인 감독 중에 하나가 이강철 그렇죠. 감독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 KT라는 기업 자체가 좀 뭐 한화나 이런 다른 기업보다 이제 뭐 최고 경영자가 직접 뭐 이렇게 막 힘들거나 이런 게 좀 덜 타는 그렇죠.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올 시즌 보면은 그나마 LG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크게 막 반파당하고 이러지 않는 팀이잖아요. KT가 그렇죠. LG하고 경기를 잘 풀어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연승 연패가 좀 덜했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좀 KT라는 팀의 저력들이 좀 드러난 거기다가 시즌 초에 거의 없는 사람이다시피 했던 강백호 선수도 중간에 좀 살아나서 네. 역할을 하기도 했고 안현민이라는 또 이제 슈퍼스타가 걸출한 등장했죠. 예. 네. 안현민의 등장은 약간 충격이었던 것이 좀 못 보던 유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손 타자인데 그냥 막 거폰데도 빠르고 그리고 몸도 약간 너무 크고 근데 그게 그냥 덩치가 크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 왜 뭐 검투사 같은 몸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말근육 같은 그 네, 저기 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뭐 쿠바, 도미니카 그렇죠, 이런 별명 그렇죠. 붙을 것 같은. 딱 그럴 별명.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대회에서 보던 혹은 메이저리그 중계에서 보는 여기 금목걸이 이만큼 차고 여기 한 두세 개 풀고 있는 그 선수의 몸 체형을 가진 한국인이 특히나 어린 선수가 이런 활약을 해버리니까 좀 약간 리그에 신선한 충격을 좀 던져주기는 했습니다. 요 근래 이제 그 젊은 선수, 어린 선수들의 그 투구 속도의 어떤 구속 혁명과 좀 비견될 만한 이런 진짜 와 이런 거포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보여줬고 어쨌거나 KT와 SSG가 지금으로서는 좀 유리한 상황입니다만 또 삼성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제 또 갑자기 또 팀이 좋은 분위기를 탈지도 모를 일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롯데가 이대로 손 놓고 나가기에는 좀 애매하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뭐 어떻게든지 이제 5위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뭐 누가 거기 안에 들지는 모르겠는데 비교적 조금 더 빈틈이 있어 보이는 팀을 꼽는다면 그래도 NC 같은 데가 좀 총체적으로 그렇죠. 선발부터 불펜 또 여기 타선 구멍이 곳곳에 많아요. 좀 약점이 있어 보이고 근데 거기도 뭐 지금까지 꾸려온 걸 보면은 나름 저력은 있는데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약해 보이는 게 그렇고 두산은 좀 어차피 좀 처져서 좀 많이 경기차가 좀 네. 그럴 것 같고 SSG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분들이 좀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이제 이승용 감독을 또 장기 계약을 결국 했잖아요.
약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1, 2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 아닌데 그것도 원정 경기가 있는 감독한테 갑자기 덜썩 그렇죠. 이렇게 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는데 네. 어쨌든 그러니까 SSG라는 그 기업과 이게 구단이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를 뭐 제가 기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긴 하는데 어쨌든 이승용 감독이 이끌어온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고 뭐 나쁘지 않은 방향이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승용 감독은 사실 선수 시절부터도 리더십 하나로 유명한 선수였잖아요. 뭐 그랬죠. 뭐 심지어 그 SK 시절에 저기 김성근 감독이 그 거의 은퇴할 때 다 된 이승용 선수를 영입하려고 되게 노력을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장감 4번 타자감으로 그럴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그런 쪽에서 높이 평가를 받는데 또 타격 코치 KT에서 타격 코치 할 때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선수들과의 관계 형성이 아마 잘 돼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그 관계 위에서 그렇게 꾸려가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3위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뭐 감독도 기분 좋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근데 내년부터 난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걱정이 사라진 그러니까요. 상태고 이제 연장이 된 거니까 그래서 그 안정된 분위기가 아마 팀에도 있을 것 같고 뭐 최정 선수 같은 경우에도 올해 네. 타율은 좀 낮지만 어쨌든 가끔 저력 있는 또 타격을 그럼요. 보여주고 있고 그런 또 최정 같은 선수가 왜 우리가 흔히 다른 팀에서 봤던 그 꼰대 고참의 모습하고 좀 거리가 있는 선수잖아요. 네, 네. 그런 선수가 잘하면서 버티고 있다는 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예요 선수단에. 어찌 보면은 이제 김광현과 최정 둘 다 사실 처음 데뷔했을 때는 소년의 이미지였었어요. 그렇죠. 한 명은 심지어 별명도 소년장사였고 소년장사였고. 그리고 김광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도 잊을 수가 없어요. 박경환 현역 시절이에요. 한국 시리즈에서 던지고 있는데 저 싱그러운 미소를 띠고 있는 저 소년은 누구냐라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김광현 선수하고 얘기 나눠본 게 이미 뭐 십몇 년 전이고 그 네. 뒤에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선수가 지금 어떻게 그 인생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네.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2007년 SK 우승하고 이제 전지훈련 가 있을 때 네, 일본 네. 고지가 있을 때 그 쉬는 날 어떻게 이렇게 저 산책하다가 길이 만나서 둘이 점심을 먹은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투지폰이잖아요. 네. 휴대폰. 그 2007년 시즌에 데뷔해서 정규 시즌 3승했단 말이에요. 김광현이. 근데 2군 막 왔다 갔다 하다가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덜컥 들어가더니 그 이제 전설적인 그 투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전지훈련장에서 봤는데 휴대폰 그 밖에 써 있는 그 화면에 네. 한국 시리즈 승리 투수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 시즌 3승밖에 못한 그 류현진을 뛰어넘을 거라고들 기대를 했는데 훨씬 못 미치는 네. 거기에 기죽어 있지 않고 난 한국 시리즈 승리 투수다. 긍정적인 걸 보는 이런 좀 단순하고 좀 쿨한 마인드. 네. 근데 최정 선수도 좀 비슷하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후배들한테 막 이렇게 꼰대 선배 이런 이미지는 아닐 것 같고 그런 선배들이 어쨌든 자기 위치 지키면서 그 선수단 중심을 잡는다는 게 그 주는 어떤 안정감이나 네. 그 긍정적인 것들이 있을 것 같고 김광현 선수가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SSG도 나름 그 LG의 좀 마이너 버전이라고 할까 크게 강점은 없는데 그 약점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든 꾸물꾸물 네. 메워가는 그런 힘들이 지금 3위까지 끌고 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요 정도 시점에 오면 이미 진짜 한 달 전쯤에 한 서너 팀은 나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팀들이 내년에 딱히 뭔가 반등의 조짐이 보이는 하면 그렇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팀들이 뭔가 굉장히 관리나 육성이나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시스템도 되게 좋아지면서 만만한 팀들이 이제는 사라지는 리그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팀은 무조건 깔고 가라는 게 사실 올해는 키움이 좀 그런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아마도 키움도 이제 뭐 좀 이렇게 보강을 하고 하면은 그렇게 만만한 팀이 안 될 수도 있고 특히나 뭐 LG 트윈스 같은 경우는 키움한테 항상 당하니까 뭐 그런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 내년부터도 이 리그에서 5강을 꼽아주세요라는 질문은 매우 어려운 질문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특히나 우승 뭐 한국 시리즈 파트너 이걸 꼽기는 너무나 힘들어지는 점점 그런 리그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뭐 반가운 일이죠. 리그가 되게 건강해지는 그렇죠. 거죠. 건강해지는 거고. 근데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전력이 상승한 가운데 사실 그거를 견인하고 있는 건 각 팀이 올해 외국인 투수들이 다 네, 이제 네, 네. 역대 최고의 투수들을 데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외국인 투수에 의해서 리그 수준이 좀 더 이제 격상되고 더 좀 부풀려지는 느낌 그건 있는데 그건 우리 내실이 아직 다져진 건 그렇죠,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한계는 있는데 그 외국인 투수들을 따라가면서 한국인 투수들이 또 성장하는 거 있고 또 그 투수들을 상대하면서 타자들이 성장하는 것까지 보면은 어쨌든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야구가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12회까지 연장을 하다가 지금 11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야 이거 야구가 바뀌는 거 아니야? 근데 따지고 보면 12회까지 하는 것도 웃겼어요. 원래 야구는 그 끝이 없는 경기인 거죠. 저기 자정 넘어서까지 그렇죠. 하는 거고 원래 그런데 그걸 또 우리 나름대로 바꿔서 이제 15회로 했다가 12회로 했다가 그리고 이제 또 ABS 또 체크 스윙 뭐 이게 굉장히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시대에서 같이 야구를 보던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내가 어릴 때 보던 거랑 좀 바뀌니까 뭔가 좀 내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의 기억들이 퇴색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만 그 유년 시절의 야구도 그 전작도 바뀐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진화하고 바뀌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괜찮은 방향, 야구가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향들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올해 2025 시즌을 보면서 야 이제는 2년 연속 우승, 뭐 왕조는 고사하고 이런 거 쉽지 않다 이제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각 팀들이 뭔가 예전에 그냥 한두 명의 감으로 운영을 하던 것으로는 이제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됐구나.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뭐 혼돈인데 저희가 오늘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누가 이 가을 야구 티켓을 가질 것인가 모른다. 네, 모른다. 네, 요거 결론을 좀 낼 거고요. 김은식 작가님 나오신 김에 저희가 이제 비시즌을 목표로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에 한국 야구 유격수 기보 5명. 그렇죠. 시대별 누가 대표냐. 그리고 한국 야구 명예전당이 생긴다면 첫 턴 5명은 누구냐. 거기에다가 또 드림팀. 역대 최고 드림팀을 꼽는다면 누구로 꾸릴 것이냐. 이 주제를 가지고 김은식 작가님 포함해서 그 야구계에서 정말 오랫동안 야구를 보아 오신 올드보이들을 모셔가지고 재미있는 컨텐츠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